서울에서 명품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사건으로 인해 파혼을 당했습니다. 파혼의 이유는 명품 수선집이었고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사람들의 옷, 신발, 가방 등을 세탁하고 수선하는 일에 익숙했어요. 부모님의 손길 한 번에 얼룩이 사라지는 옷과 새 것처럼 수선되는 가방들을 보면서 흥미도 많이 느꼈고요. 저는 단 한 번도 부모님의 세탁소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사람의 말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새 옷도 아니고 헌 옷으로 돈 버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니? 다시 생각해도 기가 찹니다. 아무튼 저에게는 부모님의 세탁소가 제 인생에 꽤나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명품 수선집을 운영하게 된 것도 다 이 영향 때문이었어요. 명품 수선이라는 게 그만큼 더 공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 명품을 수선하는 그 과정이 뿌듯했고, 수선을 맡긴 후에 만족해 하시는 손님들을 볼 때면 짜릿한 희열도 느꼈거든요. 다행히도 저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명품 수선이라서 매출도 아쉽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니 제가 운영하는 이 명품 수선집은 저희 영혼이 깃든 곳이나 다름이 없는 셈이죠. 그런데 제 매장이 파혼의 이유가 됐다니 삶이 휘청거리더군요.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제 나이가 아직 30대이지만 매장을 운영한 지는 10년이 넘었고, 업계에서는 꽤나 이름난 곳이 저희 매장입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계기도 제 매장이었어요. 어느 날, 한 남자가 명품 지갑을 수선하러 제 매장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크게 수선할 부분이 없어 보이는 멀끔한 상태의 지갑이었어요. 여기에 찢어진 거 보이죠? 산지 한 달도 안 된 지갑인데 벌써 이렇게 찢어졌어요. 고객님, 이거는 찢어졌다기보단 생활기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건요? 처음 샀을 때보다 가죽 광택이 다 죽었어요. 이 정도는 가죽 클리너로도 충분해서 그냥 제가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왜 다들 여기로 가라고 했는지 알겠네요. 사실 제가 명품을 처음 사봐서 관리를 잘하고 싶었거든요. 이 일을 계기로 남자친구는 며칠 동안 고맙다며 커피를 사다 주었습니다. 자연스레 말을 섞을 일이 많아지면서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교제가 시작되었죠. 나중에 말하길, 저는 매장 마케팅 용도로 SNS를 운영하고 있는데 SNS를 통해서 저를 알게 되었고 호감이 생겨서 일부러 매장에 방문한 거라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진지하게 만났고 사귄 지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서로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 이야기도 자연스레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양가 부모님께 서로 인사를 드리고 자주 뵈면서 어느 정도 부모님의 말씀이 나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상견례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남친도 그러자더군요. 그렇게 남친네 집으로 한번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남친 부모님과 남친, 그리고 남친의 여동생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아버님은 꽤나 수더분하고 털털하신 성격이셨는데 어머님과 시누이는 우아하고 고상한 분위기가 대단했습니다. 그 포스에 저도 조금 기가 꺾일 정도였어요. 두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아우라는 범상치 않은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라만큼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긴다는 것도 느껴지더군요. 저는 남친의 부모님이 과일을 좋아하신다는 말에 미리 준비한 제철 과일과 열대 과일을 골고루 담은 과일 바구니를 드리며 꽃다발도 같이 드렸습니다. 이야,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은 처음 봤다. 잘 먹으마. 아버님은 과일 바구니가 마음에 드셨는지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님과 시누이는 달랐습니다. 당신은 뭐 얼마나 대단한 과일을 봤다고 호들갑이야? 망고, 파인애플, 멜론, 샤인머스켓? 파인애플은 손질하기가 영 번거로운데? 언니, 샤인머스켓 요즘 맛 없다고 난리인데 모르셨나봐요? 저희 집은 샤인머스켓보다 블랙 사파이어 좋아하거든요. 오빠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사왔나봐요? 유명하다는 과일 바구니 업체를 찾고 찾아서 나름대로 한 군데를 골랐던 건데 이런 반응이 올지는 차마 예상을 못했던 터라 진땀이 나더군요. 당황해서 우물쭈물하고 있던 차에 다행히도 아버님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어떤 과일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담았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치? 맛있다는 과일로만 담다 보니 손질하기 어려운 과일이랑 안 드시는 과일을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치? 설마 일부러 그랬으려고? 다음엔 조심하렴? 한국에서 파는 망고는 밍밍해서 맛없는데. 파인애플은 고무장갑 끼고 손질하면 그만이고 매번 같은 과일 먹는 것보단 안 먹는 것도 섞어 먹는 게 좋지.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아버님 덕에 분위기는 살벌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과 시누이는 제 삶의 모든 기록을 파헤치기라도 하고 싶었는지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명품 수선집을 한다고? 부모님은 세탁소를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 운영해서 돈벌이는 잘 되니? 아쉽지 않을 정도로 벌고 있어요. 돈은 항상 아쉬운 듯 벌어야 사람이 목표가 생기는 법인데 너무 아니란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은 그 살아남기 힘들다는 스타트업 시작해서 대표 소리 들으면서 살고 있는데
곧 사모님 소리 들을 사람이 명품을 사 입는 것도 아니고 명품을 수선하면서 돈 번다는 게 좀 탐탁치가 않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누구나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남친이 저를 대변해 주더군요. 무슨 소리야? 예나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 명품 수선집 하면 전국에서 탑으로 손꼽히는 매장이라고. 명품을 하도 많이 만지니까 명품에 감흥도 없어지겠던데? 매장 가보면 완전 명품 천국이야. 그때였을까? 저는 조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짧은 찰나에 신우이의 표정을 봤거든요. 그 표정을 회상하면 아직도 섬찟합니다. 잘 걸렸다는 눈빛, 그때 어느 정도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사랑에 너무 눈이 멀었던 탓일까요? 저는 흐린 눈으로 그 눈빛을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돌아온 날, 집에 돌아와 씻고 누우니 SNS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 계정에 누가 팔로우를 하더군요. 프로필을 보니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의 SNS 피드 목록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누가 봐도 화려한 삶 그 자체였거든요. 호캉스 다녀온 사진, 곳곳에 유명한 하프를 다녀온 사진, 외제차를 타고 있는 사진 등등 누가 봐도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저는 방금 다녀온 남친의 집을 회상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집안이었나? 그 생각도 잠시 신우이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언니, 잘 들어가셨어요? 이제 곧 제 올케 언니 될 분인데 친하게 지내요. 아가씨 안녕하세요. 저야 친하게 지내면 좋죠. 앞으로 자주 만나요. 언니 근데 저 언니네 가게 구경 가도 돼요? 궁금해서요. 그럼요. 별로 볼 건 없긴 하지만 오시는 건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그럼 내일 함 갈게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신우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 매장으로 놀러 왔습니다. 당장 어제 남친 집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날선 눈으로 과일 바구니를 바라보던 신우이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신우이는 저에게 팔짱을 낀 채 애교 섞인 말투를 쓰더군요. 언니, 세탁소 이런 곳은 손님들이 맡겨놓고 안 찾아가는 옷들도 있다는데 언니네는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명품 수선집이나 세탁소나 비슷하잖아요. 수선 맡겨놓고 몇 년 동안 안 찾아가면 그건 업체 재량으로 버리지 않아요? 버리기 힘드시면 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목적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없었죠. 세탁소에서는 수선을 맡겨놓고 수개월, 수년을 안 찾아가는 손님들이 많잖아요? 저희 매장이라고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 이유로 맡긴 수선품을 찾아가지 않는 손님들이 몇 있기야 하지만 흔한 일은 아니었고 신우이의 목적이 분명해 보여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희 매장은 대부분 다 찾아가시는 편이고 안 찾아가더라도 2년 넘게 지나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나, 뭐 얼마나 대단한 명품이라고. 언니, 손님이 왔는데 커피 한 잔도 안 줘요? 저 목마르거든요? 신우이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제가 냉큼 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거절에 콧방귀를 끼더니 이내 별거 아닌 것들을 트집짜기 시작하더군요.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그러려니 넘어갈 생각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신우이에게 오랫동안 안 찾아가고 있는 수선품을 주었다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커피를 받아 마신 신우이는 궁시렁거리면서 매장을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장비들이 있는 작업 공간, 찾아가지 않은 물건들을 따로 보관해둔 보관실 등 신우이는 작업 공간이든 보관실이든 제가 바르게 진열해둔 손님들의 명품도 아무렇지 않게 만지더군요. 게다가 말도 없이 제 휴게실에도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만졌습니다. 점점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지 말라고 말하려던 찰나에 신우이는 기어코 들고 다니던 커피잔을 깨뜨렸습니다. 어머, 미안해요, 언니. 순간 손이 미끄러졌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휴게실 안에서 커피잔을 깨뜨린 거라 손님들의 물건은 무사하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얼른 빗자루와 걸레를 가져와서 유리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유리 조각은 위험하니까 나가 있을게요. 컵을 깨뜨린 당사자가 하는 말이라곤 밖에 나가 있겠다는 말뿐이니 속이 답답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리컵이 깨지면 큰 유리 조각보다 작은 유리 조각이 더 위험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저는 휴게실에서 혹시 모를 작은 유리 조각이 남아있을까봐 계속 빗자루를 쓸어냈습니다. 게다가 컵이 깨지면서 커피가 여기저기 흩뿌려져서 물걸레로 여기저기를 닦아냈어요. 청소를 다 하고서 시간을 보니 30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휴게실을 빠져나오자 신우이가 약간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집을 간다더군요. 벌써 청소 끝났어요. 저는 약속이 생겨서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언니 몇 시에 문 닫아요? 다음에 또 놀러 오고 싶은데. 저녁 8시쯤이면 문 닫아요. 그럼 나중에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해용.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어딘지 허겁지겁 나가는 신우이의 모습이 의아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쎄한 느낌과 다르게 별다른 일은 생기지 않았고 신우이는 가끔씩 저녁 시간에만 몇 번 놀러 오더니 더는 놀러 오지도 않아서 신경 쓰이는 일도 줄어들었죠. 하지만 저한테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법칙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처럼 매장에서 수선 작업을 하던 도중 한 고객님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옷 맡겨놓고 깜빡하고 있었지 뭐예요. 제 자켓 찾으러 왔어요. 오랜만이시네요.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요. 어라? 사장님, 제가 말했던 얼룩은 지워졌는데 여기에 보풀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딱 한 번만 입고 수선을 맡긴 거라 보풀이 생길 일이 없는데. 이게 왜 이러지? 제가 입었을 때 생겼을 수도 있긴 해요. 이 옷이 원체 보풀이 잘 생긴다는 말이 있긴 했거든요. 다행히 심하진 않아서 티는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다음엔 조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손님이 수선하러 왔을 때 새 옷을 구입하자마자 입고 있다가 커피를 흘렸다고 말했거든요. 커피 얼룩을 지우면서도 옷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했기에 보풀이 없었던 것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손님이 쿨하게 넘어가셨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죄송하고 당혹스럽고 의아했죠. 그리고 그날부터 그간 눈치채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마감을 하고 다음날에 문을 열면 아주 미세하게 물건의 위치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왼편에 있던 컵이 오른쪽으로 옮겨졌다던가 하는 그 정도로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관실에 있는 오래된 수선품들의 상태가 점점 사람의 손을 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선 작업을 마친 물건들이라 상품의 상태가 깨끗해야 하는데 어쩐지 날이 갈수록 때가 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느꼈던 것들은 예민해져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 싶은 기분 탓일 수도 있는 정도였어요. 그렇게 의아함만 가득하던 날들을 보내던 중 기어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꼼꼼히 마감을 하고 집에 도착해서 선잠에 들었는데 신우이가 어두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것이 아니겠어요? 언니, 명품 원피스에 와인 쏟아도 잘 지워지죠? 와인이라고요? 와인 자국은 꽤 까다로운데. 옷 재질에 따라서 지워지는 것도 다르죠. 왜 그래요? 저기? 저 지금 언니네 매장 앞인데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불안한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간 매장 앞엔 신우이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그 물건은 제 매장에 있던 옷이었고요.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돼서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고 멍하니 옷을 바라보니 제 눈치를 보던 신우이는 기어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안 찾아가는 옷인 것 같아서 오늘 잠깐 입었는데 와인을 쏟았어요. 근데 일부러 쏟은 건 아니고 실수예요. 정말이에요. 신우이가 입었다는 그 옷은 손님이 맡겨두고 한참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원피스였습니다. 가방은 물론 옷으로도 유명한 명품 브랜드의 원피스요. 여러분들도 로고만 보면 바로 아는 그 명품 원피스였습니다.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못하고 벙쪄 있는데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신우이는 다시 쭈뼛쭈뼛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 자켓에도 쏟았어요. 세상에,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였습니다. 심지어 그 자켓은 트위드 자켓이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간신히 화를 억누르고 한마디를 하려던 참에 언제 왔는지 제 남친이 한마디 거들더군요. 얘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너 수선 잘하니까 와인 얼룩짐이야 아무렇지 않잖아? 금방 수선 가능하지? 야, 넌 뭐 그런 걸로 울고 있어. 언니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쵸? 언니, 이거 얼룩 금방 지울 수 있는 거죠? 난 또 괜히 겁먹었네. 아까까지 대성통곡을 하던 신우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남친의 말을 듣더니 눈물을 뚝 그치고 뻔뻔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고 볼까지 빨개지더군요.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억누르면서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옷들은 어떻게 가져간 거예요? 오빠가 매장 비밀번호 알려준 거 있어서 그걸로 들어갔죠. 그래도 제가 다른 건 안 건들고 오래 안 찾아가는 옷들만 몇 번 입은 거예요. 제 남친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요? 그리고 이게 한 번이 아니라고요? 제 말에 신우이는 입을 꾹 닫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긴커녕 입을 꾹 닫은 채 제 남친을 째려보고 있더군요. 남친 보고 해결하라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남친은 그 눈빛을 봤는지 다시 신우이 대신 해명을 시작했어요. 어차피 오랫동안 안 찾아가는 옷들은 세탁소에서 폐기도 하고 그런다며. 이것도 뭐 금방 찾아갈 옷도 아닌 것 같은데 얼룩 같은 건 잘 지워지지 않아? 화 좀 풀어. 얘도 미안하대잖냐. 애가 얼마나 명품 옷을 입고 싶었으면 그랬겠어? 지금 그게 중요해? 왜 남의 사업장을 맘대로 들락날락하냐고. 그리고 지금 이 행동들 완전 절도인 거 몰라? 언니, 아무리 그래도 절도라뇨. 누가 들으면 제가 도둑이라도 된 줄 알겠어요? 어차피 안 찾아가는 옷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애초에 안 찾아가는 옷들은 저 달라고 했는데 언니가 안 준 거고. 언니가 알아서 잘 챙겨줬으면 제가 이렇게까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으니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가 지나친 신우이의 말에 표정 관리하는 것도 점차 힘들어지더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우이는 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되게 억울하거든요? 인증샷 찍기도 전에 와인 쏟아서 지금 SNS에도 올리지 못할 판이라고요?
그래도 언니한테 사과는 해야 하니까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언니한테 온 건데. 이럴 수 있어요? 제 매장에 말도 없이 들어와 놓고 명품 옷 입은 이유가 고작 SNS에 사진 올리려고였어요? 언니가 저를 잘 모르시나 본데 저 인플루언서예요. 그런 사진 찍으면서 돈 버는 사람이라고요. 그러게 언니가 눈치껏 줬으면 이런 일도 안 생기잖아요? 마음 편하게 입지도 못하니까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니겠냐고요? 제발 정도껏 해요. 누가 들으면 피해자는 아가씨인 줄 알겠어요. 엄연히 피해자는 저고요. 그나마 곧 가족 될 사람이니까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매장 옷을 못 주는 이유도 제대로 설명했었을 텐데요. 엄연히 손님들이 맡기고 간 옷들이라 언제가 됐든 찾으러 올 가능성이 높다고요. 아, 진짜 개짜증나네, 오빠. 어디서 구질구질하게 남의 옷으로 돈 버는 여자 만나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게 해? 엄마가 알면 퍽이나 좋아하겠다. 안 그래도 엄마가 언니한테 사모님 소리 들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이 어이없는 상황에서 저는 남친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우이도 빤히 제 남친을 바라보더군요. 남친은 어쩔 줄 몰라 하는 눈치더니 이내 한쪽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남친이 손을 든 편은 제가 아니라 자신의 동생이었어요. 다들 그만해. 어차피 결혼하면 가족인데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안 그래도 얘는 나이가 어린데 좀 더 언니인 당신이 이해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를 계속 키우는 거야?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남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절대 이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요? 정말 저를 가족이 될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은 신우이가 했는데 책임은 왜 제가 짊어져야 하는 건가요? 저는 이런 적반하장 남매 앞에서 시간을 끌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밤은 계속 깊어갔고 결국 그들에게 제가 굽히는 척했어요.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속 좁게 행동했던 것 같아. 아가씨 미안해요. 시간도 늦었으니까 오늘은 이쯤하고 제가 다시 연락할게요. 제 말에 신우이는 웬일로 고분고분하냐는 눈치를 주더니 이내 쌩하고 남친 차에 탔습니다. 남친은 차를 타는 그 와중에도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뻔뻔하게도 늘어놓았어요. 그래, 얼마나 좋아. 자기가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집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신 뒤로 엄마랑 제가 유독 기가 죽어 있어. 내가 지금 회사 잘 운영해서 키울 테니까 자기가 조금만 더 이해해. 자기도 곧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남친과 남친의 동생은 차를 타고 쌩하니 가버렸습니다. 길바닥에 홀로 남겨진 저는 더 이상 남친에게 어떤 감정도 남지 않았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만 걱정이 됐어요.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손님의 원피스와 트위드 자켓. 사실 와인 자국이야 지우려면 얼마든지 지울 수 있지만 그걸 떠나서 제 사업장에 도둑처럼 몰래 들어와서 제 손님들이 옷을 제 옷마냥 입고 다닌 자체가 너무나도 약이 오르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들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이 옷의 주인이 저희 친한 동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밤이 새도록 옷에 묻은 와인 자국을 깨끗하게 만들었고 아침이 되자마자 친한 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모든 걸 솔직하게 밝혀야 저도 떳떳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동생이 하는 일이 대박이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친구 동생은 호탕하게 웃더니 그냥 그 옷을 신우이에게 줘버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선 저를 갑자기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옷이 얼마짜린데 신우이한테 주라는 거야? 네 옷을 맘대로 입은 사람한테 옷을 주라고? 괜찮아. 그거 한정판이긴 한데 나한테 잘 어울리지도 않고 처치하기 곤란했어. 그냥 줘버려. 그리고 내가 말한 그 파티에는 언니도 꼭 와야 된다?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의아했지만 저는 어쨌든 친한 동생이 말한 대로 신우이에게 그 옷을 주었습니다. 활짝 웃으면서도 나름대로 도도하게 행동하려는 그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와인 쏟은 거 가지고 소리칠 땐 언제고 이 옷을 준다고요? 뭐 잘 받긴 할게요. 약이 바싹 올랐지만 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한 동생이 말한 파티날이 되었어요. 저는 딱히 파티에 관심도 없는 편이고 안 가려고 했지만 동생이 꼭 오라고 하는 통에 그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파티는 말 그대로 화려함의 극치였어요. 화려한 조명이 가득했고 모두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천지였죠. 언뜻 들어보니 인플루언서들이 대거로 참여하는 파티라 하더군요. 저는 친한 동생 옆을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신기하게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신우이가 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친한 동생 앞으로 쪼르르 달려오더군요. 신우이는 와인 때문에 옷을 입은 사진을 못 찍어서 아쉬웠는지 제가 준 원피스와 자켓을 그대로 입고 나타났습니다. 어머, 나나님 아니세요? 저 너무 팬이에요. 진짜 너무 예쁘시네요. 옆엔 어라? 새언니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아가씨. 여기서 뵙네요? 언니가 어떻게 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나님이랑 친분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제가 대답을 하려던 차에 제 친한 동생, 이제부터 나나라고 말할게요. 나나가 대신 대답하더군요. 아, 언니가 말한 게 이분이구나. 유라님 맞으시죠? 안 그래도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몰랐지만 나나는 꽤나 영향력이 강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나나가 제 시누이와 대화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기웃거리면서 나나를 구경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시누이는 나나가 본인을 알고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언니가 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난 나나님이랑 저희 새언니랑 친한지도 모르고. 너무 영광이에요. 그리고 본격적인 나나의 폭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옷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네요? 이 옷이요? 역시 나나님은 알아보시는구나. 말하기도 입 아픈 그 명품 거 맞아요. 아니요. 원피스 하며 자켓 하며 이거 내가 재작년에 딱 이렇게 똑같이 입은 적이 있거든요. 이거 해외 한정판으로 나온 거라서 구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나나의 말에 시누이는 말문이 턱 막힌 듯 보였습니다. 하긴 본인이 도둑질한 거나 다름없는 옷인데 구매처를 어떻게 알겠어요? 시누이가 대답을 망설이자 나나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까보다 나나와 제 시누이를 구경하는 인파들은 더 많아졌어요. 나나는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고 나서 제 시누이에게 말했습니다. 왜 말 못해요? 내가 샀던 매장밖에 없었던 옷인데. 그러고 보니 맞다. 저희 언니가 명품 수선집을 하잖아요. 제가 이 옷을 딱 한 번 입고 언니한테 세탁을 맡겼어요. 옷이 하도 많으니까 세탁 맡긴 것도 까먹고 오랫동안 못 찾아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제가 세탁 맡긴 그대로 옷을 입고 있는지 너무 신기하네요. 네? 무슨 소리예요? 이거 저희 식구 될 새언니가 선물해준 옷이에요. 그쵸 언니? 나나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복수할 수 있는 차례가 온 거였어요. 저는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거 아가씨가 저 몰래 가져가서 입어가지고 와인까지 쏟아서 돌려준 옷이잖아요? 그 옷이 나나 옷이었거든요. 나나한테 말하니까 얼마나 입고 싶었으면 그랬겠냐고 그냥 주라고 해서 준 건데 나나 옷이었던 걸 제가 말을 못했네요. 아가씨가 지금 입고 있는 원피스랑 자켓 모두 나나 옷이었어요. 순식간에 파티장은 웅성거리는 소리로 난리였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당연히 제 시누이였고요. 인플루언서들이 대거 참여한 파티장에서 대놓고 망신당한 시누이는 얼굴만 빨개진 채 서 있었습니다. 헐, 저 옷 구하기 진짜 힘들지 않아? 20벌 한정으로 나와서 아무리 돈 많아도 구하기 힘든 걸로 유명했잖아. 저 옷을 몰래 입고 나가서 와인까지 쏟았다고? 인성 미쳤다. 저 사람 이름이 유라 맞지? 대박. 나 이거 지금 다 녹화했어?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핸드폰으로 녹화하고 사진도 찍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누이는 견디다 못했는지 저를 향해 악을 질렀습니다. 이러려고 나한테 옷 준 거였어? 당신이 그러고도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수 있을지 알아? 당신 이거 나한테 실수한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이 말을 들은 저는 콧방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전 그날 이후로 저 집안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일 생각이 없었거든요. 제 마음을 알았는지 나나는 한술 더 떠서 말했습니다. 유라 씨, 남의 매장에 몰래 들어와서 남의 옷을 몰래 입는 건 범죄예요. 거기에 훼손까지 했죠? 이거 꽤나 큰 중범죄인데 오죽 그 옷이 갖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해서 그냥 조용히 묻어가려고 했는데 유라 씨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은가 봐요? 나나의 한마디에 사람들은 나나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SNS에서는 시누이의 절도행각으로 민심이 날아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폭로글을 화면에 띄워놓고 그대로 시누이에게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은데 여기까지 하는 게 아가씨한테도 낫지 않을까요? 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던 시누이는 이내 씩씩거리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소란스럽던 파티장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나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파티 분위기를 다시 고조시켰습니다. 그렇게 저도 파티에 자연스럽게 참여했고 집에 돌아와서 SNS를 살펴보니 이미 시누이의 평판은 바닥을 치고 있더군요. 시누이의 행실은 이뿐이 아니었는지 곳곳에 폭로글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시누이를 폭로하기도 하고 진상짓을 당한 여러 매장과 직원들의 폭로글부터 어느 하나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여론이 좋지 않았어요. 덩달아 제 시어머니가 될 뻔한 그 분과 함께 모녀진상이라는 폭로도 같이 떴고 시아버지도 사람 좋은 척만 하다가 투자 사기니 뭐니로 돈 떼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모양이더군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사업 잘 될 때 소비 수준을 못 고쳐서 빚내서 허울 꾸미기에 바쁘다는 사실까지 폭로되었습니다. 심지어 제 남친의 사업도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내실이 전혀 없는 사업이라는 폭로까지 떴습니다.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면서 저한테는 사모님 소리 듣기에 격이 맞지 않다는 둥 말한 것들이 기가 차고 웃기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친의 연락도 다 차단하고 제 수선집에 더욱더 전념하고 있습니다. 파티 때에 인형과 친한 동생 나나의 도움으로 손님들도 많이 늘어서 전보다 더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역시 사람은 솔직하고 가식 없이 살아야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